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한 지 채 100일이 안 됐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일단 먼저 결혼 전 제 명의의 집이 있었어요. 원룸이었는데 회사들 몰려있는 곳에 있는 원룸이라 그냥 한 달에 월세 얼마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린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제가 자취하니까 명절이나 그럴 때 돈 드려도 안 받으시고요. 그렇게 모아서 운 좋게 갓 분양 시작한 빌라 원룸 하나 샀던 거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명의로 돌려놨어요.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월세 나오는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아빠 명의로도 아파트 한 채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합치면 부모님 일 그만두시고 노후 좀 즐기시겠다 싶었고요. 제가 학비가 많이 나가는 학교를 다녔고 제가 학비 벌어서 다닌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신 거 제가 드린 원룸 가격에서 한참 못 돌아요. 경제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요. 근데 지난 주말에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세입자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걸 남편이 받은 거죠. 남편이 다짜고짜 너 집 있었냐고 따지네요. 결혼 전에 집 있었다고. 근데 엄마 명의로 넘겼다고 했어요. 난리치면서 제가 자기를 속였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시댁 용돈을 월세만큼 더 드려야 공평하다네요. 이게 왜 공평한 거죠? 그 집은 엄연히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거고 결혼 전에 엄마 드린 건데 그럼 자기도 총각 때 그렇게 하던가 왜 이제 와서 함께 버는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을 더 올린다고 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자기가 더 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은데 그렇다 보니 모은 돈이 엇비슷하더라고요. 모은 현금 전부 쓸어 모으니 딱 절반씩 됐고요. 그걸로 작은 아파트 전세 구하고 살림 끝냈고 그러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없더라고요. 스몰 웨딩하고 웨딩 촬영은 생략했어요. 진짜 딱 반반했고 가볍게 예단 예물 챙겼고요. 그러니 딱 0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시댁에 용돈을 더 드려야 하죠? 남편은 날뛰면서 친정에 그만큼 돈이 더 가는데 자기네 집도 그렇게 받아야 한대요. 결혼 전에 준 건데 뭔 소리냐고 하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나 쉽게 키웠어? 라며 개소리를 하네요. 말하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해서 대답도 안 했더니 지 혼자 씩씩거리다 아침에 후다닥 나갔네요. 원래 출근 같이 하는데 혼자 가든지 말든지. 그러더니 점심 먹고 장문에 카톡이 왔네요. 제가 실망스럽고 자기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네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갈라지면 되니까 알겠다고 반차 쓰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살림살이는 제가 세탁기, TV 가져갈 테니 당신은 제일 비싼 침대, 냉장고 가져가라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누자 했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 추가. 어제 저녁 입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자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실망한 건 사실이래요. 대체 뭐가 이해할 수 없냐고 물으니 자긴 친정에 몰래 돈 들이고 하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대요. 설마 자기가 이런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아니 제가 뭐 우리 부부 공금에 손을 댔나요?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손을 댔나요? 그리고 몇몇 남자들 댓글에 답변합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월급 각자가 관리해요. 대신 월 급여가 얼마인지 상여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여기서 각자 150만 원씩 저축 명목으로 각출하고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각출합니다. 각출한 공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비에서 남는 금액은 여러 가지 재테크합니다. 아마 이걸로도 뭐라 하시는 몇몇 남자분 계실 텐데 공금을 제가 관리하는 건 남편 동의하에 합니다. 엑셀로 가계부 쓰고 그건 남편도 언제든 볼 수 있고요. 제가 회계 관련 직업이라 남편이 맡겼어요. 또 각자 20만 원씩 각출해서 상대방 이름으로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남는 금액은 돈을 길거리에 갖다 뿌리든 갈아 마시든 서로 터치 안 하고요. 남편이 바로 이 부분 각자 각출하는 금액을 더 올려서 딱 그 집 월세만큼 시댁에 더 드리고 싶다는 거죠. 왜 결혼 전에 제가 산 집에서 나온 월세만큼의 비용을 저희 공동자산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럼 더 낼 테니 당신도 더 내라.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주겠다. 그랬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사기당한 기분이라네요. 그래도 정말 제가 자기 기분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떤 일도 할 거라네요. 정말 웃기고 앉아있어요. 그럼 알겠다. 우린 몇 개월이라도 같이 살았으니 사실은 인정될 거고, 그럼 그걸로 법적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해라 하고 전 오늘 신혼집 내놓기로 했어요.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전세라서 금방 빠질 것 같다네요. 가구는 살림 준비할 때 카드 내역서 다 갖고 있으니까 금액으로 딱 나누기로 했어요. 아니면 지가 다 가져가고 저한테 현금으로 주던지, 감가상각비 다 따져서 청구할 거니 남편한테 불리할 건 아니겠죠. 서류상으로 묶인 게 없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관계 정리가 되네요. 사실 그냥 지금은 버릇 고치려고 하는 게 절반, 진짜 이혼할 생각 절반이지만 진짜 진지하게 사과하면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그럴 땐 엄마 명의의 그 집은 나중에 저한테 안 오고 동생한테로 갈 거라고 해보죠 뭐. 아마 그럼 자기가 먼저 저한테 나가 떨어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도 없던 정 더 떨어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또 아닌 것 같을 땐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조율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헤어질 겁니다. 저 남편 놈 상태 봐선 의견 조율 없을 거예요. 또 제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는 남자분들, 다음 결혼 때 결혼 사실 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결혼 안 하고 살 거니 숨길 일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추가, 남편이 세입자로부터 전화받은 지 채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 일주일은 무슨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뭔지.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어제 퇴근하고 와선 진짜 개소리를 했고요. 그래도 갈라서는 건 좀 이러면서 만약 남편이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던 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었네요. 매우 감사해요. 어제는 남편한테 부동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집주인한테 집을 내놔야 할 것 같다 미리 말했고, 혹시 제가 혼자 부동산 갔다가 또 그걸로 꼬투리 잡을까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잽싸게 조퇴 쓰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재요. 난 요즘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너 태도 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난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너랑 잘 살 생각하려고 했다. 근데 넌 지금 태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도 물러설 수 없다 이래요. 알겠다고 부동산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입이 대빨 나와서는 어차피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 있냐고 하네요. 그때도 확전신고 기타 등등 하기 귀찮아서 나한테 다 떠넘긴 거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네요. 전세고 계약서상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특약사항에 주인이랑 합의하고 보증금은 2분의 1씩 임차인 1, 2한테 각자 반환한다는 문구 넣었었어요. 이 계약서로 설정까지 다 했는데 뭔 헛소린지. 그땐 공정하게 하자고 둘 다 모든 걸 함께 하자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 일처리가 수월하네요. 그렇게 집 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또 지금이라도 고집 꺾고 서로 진지한 대화하면 상황 돌릴 수 있대요. 그럼 그러자고 하고 대신 그 집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그럼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아볼 생각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분명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넘어가겠대요. 그렇냐? 다행이다. 연애할 때 그 집 돌렸다고 얘기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연애 때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한다면 왜 당신은 직장 이직하는 것도 이미 이직하고 나서 통보했냐? 했더니 그건 문제가 다른 거래요. 연애 때 남편이 지금 직장으로 이직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난 시부모님 용돈 더 드리는 건 합의할 수 없다. 당신 용돈에서 더 드려라 했더니 한숨 쉬면서 역시 전 답이 없다네요. 친정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댁도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냐고 하네요. 어차피 그 집이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 자기도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시댁의 용돈은 줘야 한대요. 아니 시댁도 가족인 거 맞는데 왜 연애 때 산 집 월세만큼 왜 제가 더 줘야 하냐고요. 저 인간은 저 부분에선 타협이 없어요.
그 집이 저한테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좋은데 꼭 우리 부모님이 빨리 유산 남기길 바라는 듯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시댁 아파트 언제 우리한테 넘어올까 하면서 디데이 설정해두고 살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한대요. 이런 말은 텍스트로도 쓰기 싫으네요. 결국 갈라섭니다. 그리고 서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하던 차에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대요. 자긴 사기당한 거고 그래서 절 용서할 수 없다고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래요. 또 제가 혼인을 빌미로 사기친 거나 다름없으니 혼인 빙자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조항도 고소할 거래요. 고소하든지 말든지 고소하라고 싹 모아서 하라고 하고 대신 사실 여부 입증 안 되면 무고죄랑 명예훼손죄에 걸 거라고 했고요. 그 집 엄마한테 돌린 것도 불법 여부 조사할 거래요. 명의 이전했고 증여세 취득세 다 냈는데 뭔 소리.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매매 개념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등기만 떼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피곤하게 오만정 떨어지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저는 지금 폭탄 소송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쌈박질하는 거 보시는 거 피곤하셨죠? 저희 이렇게 갈라섭니다. 그리고 연애 때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연애 때는 적당히 서로 죽고 목살고 하면서 사랑했었어요. 결혼 결심할 때도 그냥 보통 남자들 다 하듯이 그냥 다른 건 다 못해도 너 비바람쯤은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겠다고 했고 뭐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직접 옮긴 문제는 어차피 남편 결정에 따라 옮기든 말든 할 거니까 말 안 해도 서운하진 않았었고요. 남편이 돈 어디에 쓰는지, 부동산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일정 금액 내놓을 거니까요. 근데 때마침 모은 돈이 똑같아서 그냥 반반 결혼하게 된 거예요. 꼭 반반씩 나누자 이런 건 없었어요.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반반이 된 것뿐. 이렇게 나름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남편 정신 상태에 대해 이상한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이 길지만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빠가 바람을 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안 것은 휴대폰을 바꾸신다며 카톡 로그인을 도와달라 하셨을 때였습니다. 로그인을 하려 하니 퀴즈 같은 게 떴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 앱을 이 계정을 통해 로그인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뭔가 핑크빛 바탕에 수상한 이름의 앱이 떴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앱스토어에 있는 수많은 앱 중에 본인 인증 퀴즈로 이게 뜰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맞다고 하고 카톡 로그인 시켜서 폰 돌려드리고 제 폰으로 그 앱을 검색했습니다. 소개팅, 썸, 이상형 만남, 데이트 어플이라는 걸 안 후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때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온 와중이라 지나가고 나서 집에 돌아온 후 아빠가 새 폰에서 설정을 하던 중 무언가 잘 안 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에 앱스토어에 들어가 앱 설치 기록을 받고 기록에는 돌싱, 소개팅, 즉석 만남, 중매, 단거리 연애, 번개 관련 어플이 총 11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플만 알았을 땐 그래, 한순간 호기심이 들어서 다운받았다가 지우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로그인까지는 안 했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로그인은 했더라도 그것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거다 생각하던 제 머리를 누가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고 의도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제 폰으로 그걸 사진 찍고 휴대폰의 카톡 채팅 목록을 보니 회사 동료 같은 사무적 채팅 사이에 동창 땡땡땡이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이상하게 들어가 보니 채팅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여자였고 나이대도 40, 50대로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채팅방은 남아있지만 채팅했던 메시지는 없다니. 저는 올해 고작 21살이었고 아직 어떻게 할지 전혀 판단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저보다 3살이 많은 친오빠를 방에 불렀습니다. 아빠 카톡 로그인을 돕다 이런 걸 발견했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내내 침묵하다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렇게 어플이 많은 걸 보면 깊은 관계는 아니라 다행이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얘기를 다 하니 침묵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어쨌든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했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빠도 당장 생각할 시간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에서 이혼에 대해 아빠가 바람핀 경우에 대해 생각하고 검색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준영이 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빠의 외도를 목격하고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냥 엄마가 용서해주고 참고 넘어가자고 울던 것을 정말 많이 욕했는데 점점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테고 오늘같이 외식을 하는 일도 가족 다 같이 지금처럼 웃는 일도 당장 저의 학비와 등록금, 집안의 빚, 재산, 명의, 친척들 간의 일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정말 갈라선다면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그러는 중 아빠는 엄마와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지고 서러웠습니다. 아빠는 어디서부터 이런 것일까? 언제부터 우리 앞에서 거짓이었나? 사실 최근 아빠는 1년 사이 20kg 가까이 살을 빼셨고 그 후로 등산을 간다면 주말이면 2박 3일 캠핑을 하고 온다고 자고 오셨고 원래 같으면 일주일 중 한 번 정도 약속을 나갔다 오셨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며 평일에는 한 번이나 겨우 집에서 저녁을 드시고 다른 날에는 술자리나 회식이 있다며 새벽 2, 3시에 늦게 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냐 물어보면 그냥 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때도 불안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제가 학기 중일 때는 아빠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요즘 엄마가 아빠 휴대폰을 막 살펴본다고. 살이 빠지니 불안하냐고. 엄마도 내심 불안한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얘기를 가족들 다 모인 데서 웃으며 꺼내시기에 떳떳하니 그런 거라고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겹고 더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까 말한 로그인 퀴즈에서 연애 관련해 로그인 여부를 묻는 질문을 3번 받습니다. 적어도 로그인 했다는 것인데 휴대폰으로는 그 많은 앱을 가득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로그인까지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어떻게 태연하게 평소처럼 우리 앞에서 웃고 엄마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엄마를 대하셨는지 우리 앞에 섰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빠에게 정리하라고 먼저 경고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하나. 하지만 아무래도 침묵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어서도 밭을 매셨을 만큼 고된 시집살이에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 다혈질인 아빠의 성질에 힘들어하던 모습, 돈이 없어도 물건을 막 사고 몇십만 원씩 쓰는 모습에 속을 끓이던 모습, 그 많은 것들을 되돌아봤고 저는 제가 힘들더라도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안 것이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건 엄마가 당사자이지 제가 뭔가를 결정할 자격은 없으니까요. 싸우든 넘어가든 이혼을 하든 그 모든 결정권은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기적이게도 제 걱정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싸한 분위기가 감돌 거고 가족끼리 여행하는 것도 이젠 끝이라고 웃으며 밥을 먹는 것도 당장 2학기 개강을 하면 나는 지금처럼 살지 못하겠지. 등록금은 무슨 돈으로 내지?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이제 알아서 살라고 하면 이제 알바를 몇 개씩 뛰어야겠지.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돈에 시달리고 책값에도 쪼들리고 지금과 같은 생활은 못하겠지. 이혼한다면 이제 지금보다 조그만 집으로 가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가부장적인 아빠 때문에 고생한 것을 많이 봤기에 결국 말하는 쪽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말해야 할지 엄마에게 알려야 할지 정할 수 없었고 나중에 저녁이 돼서 오빠에게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잠깐 뭐 찾을 게 있다더니 오지 않았고 다시 부르니 그제서야 왔습니다.
제가 방문을 닫자 무슨 얘기하려고 문을 닫아? 라고 했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뭘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는 듯 물었고 저는 어이없었지만 진짜 모를 수 있다고 넘어가고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안 알아볼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바쁘다, 할 거 많다, 자기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직은 음모론이다, 터지면 분위기 어쩔 거냐, 가족이 해체된다, 집안 풍비박산 난다, 경제적인 게 힘들어진다, 그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상론만 생각하지 마라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도 하루 종일 생각해봤다. 학비니 명이니 빚이니 재산이니 당장 알바도 뛰어야 하는 것도 안다. 그래도 엄마 바보 만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냐 라고 얘기 후 그럼 오빠는 안 알아볼 거야 하고 묻자 내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다 저를 쳐다보더니 내가 왜 알아봐야 하냐? 확실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알아보냐? 증거는 왜 찾냐? 너는 그런 거 캐는 거 좋아하냐? 그러더군요. 저는 설마 오빠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면서 항상 엄마에게 애교 많은 아들이면서 매번 엄마만 찾으면서 엄마가 의견 내면 엄마 편만 들었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준영이가 드라마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건 아들이라서구나. 저라고 그런 거 캐면서 재밌다고 좋아했겠습니까? 눈물 날 것 같은 걸 참고 사진을 찍으며 속이 미워지면서 서럽게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꼭 가십거리, 불륜의 꼭 맞짱 드라마를 보듯 탐정놀이 한다는 듯 꼬아 말하는 모습에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캐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봐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더니 오빠는 난 가만히 있을 거다. 확실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런 데에 시간 낭비해야 하냐 했습니다. 저는 엄마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엄마 바보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오빠는 엄마도 저번에도 그랬듯이 그냥 참고 살고 넘어갈 거다. 엄마도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더군요. 참고로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엄마가 화나서 아빠가 빌고 그때 각오의 의미로 정간수술도 했습니다. 저건 회피하고 엄마를 저버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예전에 부부의 세계 볼 때도 엄마한테 저럴 때 말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말해줬으면 했다고 했다. 오빠는 그건 엄마도 부부의 세계에 영향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고 저는 아니다. 그거 끝나고 엄마는 저런 거 내가 알면 말해줬으면 좋겠냐 안 말하는 게 좋냐 물어보니 엄마는 어쨌든 그건 본인의 문제니 어떻게 할지 넘어가든 어떻게 하든 본인이 정해야 하니 말해달라고 했다. 본인 일이지 않냐 라고 했더니 오빠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론만 생각한다 어쩐다 하는데 나도 하루 종일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아직 말 안 하고 오빠랑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내가 말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도 그렇게 되면 당장 알바도 뛰어야 하고 학비도 생활비도 등록금도 내기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거 안다. 그러니 그렇게 이상론만 생각한다고 하지 마라. 나도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말 안 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빠는 계속 휴대폰 화면만 보며 침묵했고 몇 초 후 가족 분위기만 이상해진다 그걸 생각해라 라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우선 알았다고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오빠가 제가 불러도 오지 않을 때도 정말 뭘 찾아야 해서 그런 거겠지. 제가 직접 부르기 전까지 평소처럼 엄마 아빠를 대하고 이 얘기를 꺼낼 기미도 안 보였을 때도 이따가 얘기하겠지 하고 좋게 생각해 보려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끝까지 오빠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하고 결국 침묵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계속 몇 번씩 나중에 그 상황을 상상하고 갈팡질팡합니다. 나는 그러고 나면 얼마나 돈에 쪼들리며 살고 나중에 이혼가정 아이라고 어떤 눈빛을 받을지 학교는 어떻게 다닐지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오빠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애초에 묵인하기로 했구나. 애초에 엄마 마음은 생각조차 안 했구나. 자기가 제일 중요하구나.
도저히 저 혼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빠와 같이 해나가도 모를 판인데 저 혼자서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또 사실상 가만히 있으라는 싸늘한 말을 한 오빠도 그 과정에서 저를 안 좋게 볼 텐데 그렇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엄마 인생이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제 둘 다 성인이고 제가 지금처럼 산다 해도 엄마는요. 고생만 한 엄마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대하는 꼴을 전 못 봅니다. 제발 조언 한 번만 해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며 9개월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고 바로 아이를 가져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제가 결혼 전 사무실 동료와 사귄 적이 있었고 헤어진 후에 남편을 만났어요. 제 핸드폰을 보던 남편이 그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큰 배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연애 때 서로의 핸드폰을 오픈했어요. 제가 멍청했죠. 핸드폰이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었고 사진이며 캡처본 등이 그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클라우드에 담겨 있었던 걸 연애 시절 남편이 모두 보게 됐고 지난날 제 연애사를 모두 알면서도 저와의 결혼을 추진한 그 사람에게 미안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모두 그 사람을 만나기 전 일이니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남편은 순한 여자들만 만났었대요. 싸우게 될 땐 자긴 그냥 헤어지는 쪽을 택했다고 그만큼 자신에게 말대꾸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걸 혐오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저와 웃으며 대화하다 어느 순간 화를 내며 독설을 퍼부어요. 전 저의 어떤 말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지도 모른 채 그 독설들을 듣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지고요.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자기는 나처럼 센 여자와는 못 살겠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울며 매달렸어요. 반성문도 써서 줬더니 그걸 보고 흐뭇해하던 게 아직도 응어리로 남아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대요. 아내가 도박, 외도 같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견딜 수가 없다고 이런 걸로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 보통은 이런 일로는 이혼까진 가진 않지만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다르니 본인이 괴롭다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답하셨대요. 남편은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저 때문에 힘들다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울며불며 붙잡고 사과하니 제 성질 한번 뜯어 고쳐보려 이혼 얘기 꺼내본 거라고 해서 저 크게 상처받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 입에서 언제 또 이혼 얘기가 나올지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받고 언제든 나와 딸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배신감에 집안일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혼자 욕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저 역시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얼마 전 코로나 사태가 터져 저희 집에 다른 식구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의 싸움은 멈췄어요. 그러다 엊그제 또 한 번의 싸움이 났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정말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아님 각자 본인의 길을 걷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서요. 첫 번째, 저와 제 언니가 나눈 카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날도 사소한 말다툼 중이었어요. 남편은 설거지하느라 물을 틀어놨고 전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에게 먼저 욕을 했대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술에 만취해서 남편에게 심한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전 기억이 안 나지만 남편이 그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턴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남편은 그게 가슴에 남았는지 물소리에 가려 안 들린 제가 한 말이 욕으로 들려 똑같이 한 것뿐이래요. 그 일로 이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언니에게 연락해서 남편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했고 언니가 이런저런 충고를 해줬었어요. 카톡에 제가 이혼해야겠다고 한 걸 보고 배신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두 번째, 남편에게 안방 화장실은 사용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어요. 혹시 사용하게 되면 소변이 튀지 않게만 해달라고요. 딸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가면 비명을 지르며 울어서 문을 열어놓고 저를 찾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제가 볼일 보는 동안 화장실 바닥을 헤집고 다니고 그 손을 다시 입에 넣어요. 남편도 동의했지만 술만 취하면 안방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흘려놓길래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부탁했더니 자기는 화장실 사용한 적이 없대요. 아마 술 먹고 그랬으니 기억을 못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2번이나 더 그랬다 하니 갑자기 저더러 성격이 그래서 승진을 어떻게 하겠냐 막말하며 화를 내더군요. 적당히 하래요. 3번째, 제가 가성비를 많이 따지며 물건을 사요. 10수년을 그리 살았더니 결혼해서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공청기가 집에 한 대 있는데 남편이 또 사자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해보고 라고 대답하고 사질 않으니 화가 났나 봐요. 그 일로 크게 싸웠고 이후에는 남편이 사자고 얘기하는 거 토달지 않고 사줬어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만두를 싸게 샀어요. 배송이 도착한 날 똑같은 만두가 조금 더 싸게 뜬 걸 보고 여보, 위메프에 그 만두 더 싸게 떴더라 라고 무심결에 제가 한 말이 기분이 나빴대요. 자기가 비싸게 사서 뭐라고 한 걸로 들렸나 봐요. 자기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래요. 앞으로 평생 본인이 원하는 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들대요. 4번째, 남편에게 한 저렴한 옷 선물. 남편이 결혼 전엔 비싼 브랜드 옷들을 많이 사 입었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한 후엔 유부남이 좋은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난 총각 때 좋은 옷 많이 사둬서 더 안 사도 돼 라고 말해왔고 저 역시 결혼 이후 인부복 몇 벌과 10kg나 더 쪄버려서 처녀 때 입던 옷을 더는 입지 못해 롱 원피스와 니트 몇 벌, 그것도 제 용돈으로 사 입은 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백화점을 갔다가 평소 남편이 편하다며 즐겨 입는 검은색 면바지가 많이 낡아서 똑같은 브랜드 바지를 산 적이 있는데 남편이 매일 출근할 때 이거 입으면 되겠다며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도 결혼 후에 15kg가 쪄서 총각 때 입던 바지가 들어가지 않고 편한 것을 원하길래 저 혼자 백화점을 가게 된 날 그 바지를 한 벌 더 사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 용돈으로요. 참고로 제 용돈은 월 20만 원입니다. 바지는 정말 저렴하긴 해요. 29,900원이니까요. 의미 있는 날도 아니었고 백화점 간 김에 제 용돈으로 소소한 남편 선물 하나 사주고 싶어 산 것이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받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핫딜방이라고 엄마들이 즐겨보는 쇼핑 정보방이 있어요. 그곳에서 3벌에 10,000원 하는 니트가 떴는데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하면 회사 옷을 입게 되어 있어 출퇴근 옷을 좋은 거 필요 없다고 늘 강조했기에 그 니트 어떠냐 물었더니 좋다고 사래서 샀었어요. 남편도 맘에 쏙 들어하며 보풀이라도 생길까봐 엄청 조심해서 입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바지와 니트가 자기 기분을 참 이상하게 한대요. 결혼 전 본인 소비 패턴과 달라졌으니 그랬겠죠. 저에게 비싼 옷 필요 없다 말해왔던 건 까먹고 제가 싸구려 옷들만 일부러 사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앙금이 쌓여 있었고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앙금들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곱게 나갈 수가 없다는데 제가 제발 이전 일들은 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이좋게 잘 살아갈지 행복한 미래만 계획하자 해도 본인은 지금 그렇게 못하겠대요. 계속 시간만 필요하다고 하고 이젠 걷잡을 수도 없이 예민해져서 시한폭탄같이 행동하는데 저도 지쳐가서요. 정말 저희들 관계는 나아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더 노력해도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몇몇 분의 조언이 듣고 싶어 쓴 글인데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 놀랐어요. 우선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략 2년 동안 이 짧은 글로는 설명할 수 없이 많이 싸웠고 남편이 잘못할 때도 제가 잘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신혼의 기싸움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변해가는 남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는 단순 기싸움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싸울 땐 저도 제 성질 다 부리며 못된 말 많이 했어요. 끝까지 지기 싫어서 몰아붙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더 강하게 피해자임을 강조해서 싸움의 승자를 가려야 속이 풀릴 것처럼 왜 그리 멍청하게 굴었는지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해요.
남편이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울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사과를 해도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이혼을 이토록 망설이는 이유는 딸아이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희의 섣부른 선택으로 이 아이가 불행하게 되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인 것 같아 참아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려는 거예요. 방송문도 그런 의미였어요. 뭐 약점 잡힐 짓을 해서 쓴 거 아니냐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내용은 대부분 말을 더 예쁘게 하고 순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쓰면서도 기가 막히긴 했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모두 기센 제 성격 때문이라고 하니 연애 땐 제 성격이 이런 줄 몰랐다네요. 맞아요. 서로를 너무 잘 모르고 결혼했네요. 댓글에 왜 5개월 만에 결혼했냐는 분들이 많던데 그 사람도 저도 그 짧은 시간에 서로의 이상형을 만났다, 운명이다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고 괴로워했지만 남편 역시 이건 결혼하면 극복될 줄 알고 추진했고 나중엔 주변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되돌릴 수 없어 결혼했다는 얘기도 덤덤하게 하네요. 그땐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현명하고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남편과 다음 주에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당장이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저희 부부에게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고 댓글 써주신 분들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결론이 이혼이라면 전 뭐든 해보고 이혼할래요. 부부 상담이든 뭐든. 그래도 아직 예전 제가 사랑하던 남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